자, 제가 이제 여러분 시절 때, 초보자 때, 요즘에는 뭐 경린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어린이하고 경매를 합쳐서 초보 때 저는 뭘 했고 또 저는 얼마나 초보 때 돈을 벌었는지 오늘 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매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한마디로 뭐도 없었습니다. 뭐도 없었다는 건 일단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젊어요. 20년 전에는 완전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었고 뭐 당연히 부동산이나 부동산 경매 경험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조차도 몰랐어요.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서류,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이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등기를 발급해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아는 등기는 등기 우편물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기 우편물을 어떻게 돈 주고 발급받나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4살 정도 때부터 경매를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걸 늦게 알았어요. 그만큼 20대 때는 나이는 성인인데 사회 경험이 너무 없는 그런 거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가장 최초로 경매를 해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경매를 낙찰받아주고 잔금이니 대출까지 다 알아봐주고 했어요.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자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친구보다 요만큼 이제 실력이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또 그런 자서는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서를 하려니까 주민등록 초본이니 등본이니 인감증명서니 기타 서류들이 들어가는데 인감증명서조차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우리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래서 그 인감증명을 처음 만들고 은행에 가서 어떻게 자서를 하고 뭐 서류를 어떻게 갖다 내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 친구는. 그만큼 사회 초년생들은 뭣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뭐 경험도 없고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도 없다.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공부도 잘 못했고. 자, 그래서 그렇게 경매를 시작해서 아주 밑바닥부터 이제 경매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매가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제 알 때쯤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12개월이니까 총 4분기가 있죠. 1분기에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 말까지 나는 4개를 사고 판다. 사실 사고 판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판다였습니다. 판다. 4개를 팔 것 같았으면 적어도 4개는 받아야 됩니다. 맞죠? 4개 이상 받아야 4개를 팔겠죠. 저는 낙찰받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래야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하지만 최종 목표는 이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였습니다. 만 3개월 만에 4개를 사고 파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지금 토지에 약 30개의 용도가 있고 이제 건물에도 약 30개의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빌라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아는 건 부동산에서 아는 건 집밖에 없어. 내가 지금 20년 정도는 물론 우리 집 자가가 아니더라도 집이라는 것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집을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면 또 모르겠어. 그리고 규모가 크면 돈도 없어. 따라서 제가 아는 수준이나 제가 갖고 있는 돈 여기에 딱 맞추니까 뭐가 나오냐 결론이 빌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정해졌어요. 주택 중 빌라. 금액도 정해졌어요. 최대 5천. 지역도 정해졌어요. 우리 동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제가 알고 있는 동네는 어딜까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거나 살아왔던 동네. 딴 동네 가면 같은 빌라여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더 정해진 게 있죠. 분기에 4개 팔기. 하나만 더 할까요? 남으면 무조건 판다. 남으면 무조건 판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저것 다 제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게 10만 원도 없어. 그럼 안 판다.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물건을 보러 다니고 엄청나게 시세를 파악하러 다녔습니다. 5천만 원짜리라고 쳤을 때 90% 낙찰가율이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을 쓰면 그때나 지금이나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700, 4,800
이런 식으로 낙찰가를 높여서 낙찰을 받고 내 손에 10만원, 재수 좋으면 50만원만 떨어지면 파는 계획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를 싹싹 뒤지기 시작하니까 뭐 굳이 내가 안 다녀본, 안 살아본 동네도 거기 가서 빌라 시세 파악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그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전 1도 보지 않았어요. 얼마라도 남는다는 마지막 목표는 무조건 사자마자 판다는 계획입니다. 경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지혜나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산 금액과 지금 시세의 그 차익을 먹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남의 동네도 봅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빌라인데요. 빌라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그래봤자 경기도 끝, 이런 동네에 아파트가 5천짜리도 있더라고요. 5천,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90% 대출이 됐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1억 이렇게 하면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분기마다 4건이 아니라 한 달에 4건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오면 판다 해서 뭐가 바뀌냐? 한 건당 100만 원 이상 남기기, 이렇게 바뀝니다. 저의 그 목표가 한번 바뀌는 그 상태에서는 저의 목표는 꽤 큰 목표였습니다. 100만 원만 남긴다고 치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당시 친구들이 진짜 많이 벌면 200만 원 벌었습니다. 2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버는 친구의 2배를 버는 거기 때문에 400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바운더리도 넓어지고 한 달에 팔아야 되는 개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더 바빴죠. 바쁜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보였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떠니, 장기 투자가 어떠니, 이런 생각은 1도 못했고요. 아예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 아직 내 것도 아닌데 파는 계획부터 잡습니다. 순조롭게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재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은 정찰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100만 원 하는데 내가 95만 원에만 사올 수 있으면 몇만 원이 남는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거는 105만 원에도 팔리고 어떤 거는 95만 원에도 안 팔리고, 이런 게 시장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어떠한 정찰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또한 하자는 낙찰자의 책임이죠. 저 그때 권리 분석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복잡한 건 안 했습니다. 왜? 복잡하다는 건 선순위 뭐가 있다? 그럼 내 머릿속의 관념에는 이건 복잡한 물건, 1순위가 근저당권이야? 이건 복잡하지 않은 물건, 이렇게 둘로 나누고 복잡하지 않은 물건만 했습니다. 따라서 권리상 하자가 터지는 일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현황의 하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월달입니다. 1월달에 제가 4건을 팔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 둘, 셋, 4개 모두가 다 100만 원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은 400입니다. 좀 못 나가는 친구의 4배, 좀 잘 나가는 친구의 2배를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씀씀이가 커집니다. 자, 두 번째 달입니다. 두 번째 달에는 2건밖에 못 팔았는데요. 하나는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300이나 남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 달에는요, 한 건도 못 팔았습니다. 네 번째 달입니다. 네 번째 달은 4건을 팔긴 했는데 하나당 남는 게 별로 없었고 뭐 안 판 거랑 비슷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입니다. 반지하를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아 개방을 해봤더니 거실서부터 화장실까지 새까맣게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절대 안 팔린다고 이런 집은 줘도 안 갖는다 그랬으나 운 좋게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마이너스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거를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월급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의 그냥 월급쟁이와 별 다를 게 없더라 이겁니다. 한 달에 4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50건을 매매한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과는 200 버는 친구와 저는 동일하게 벌었고 모아놓은 수준은 그 월급쟁이들이 더 많이 모아놨다 이겁니다.
저는 뭐 100만 원도 들어왔다가 500만 원도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500도 됐다가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니까 그 고정적인 수입이 그만큼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여러분들 뭐 참고로 고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 그 월세가 크지 않더라도 끊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 자금 관리를 할 때 꽤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부동산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중량구 중화동에 있는 17평짜리 빌라 2000년엔 이게 낙찰가 기준으로 3,890만 원 요렇게 됐던 것들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3,890만 원짜리 17평짜리 빌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됐냐? 매매가는 통계는 없으니까 그냥 낙찰가로 갈게요. 1억 4,200. 아까 얼마였죠? 3,890. 한 약 4배 올랐네요. 4배. 2006년이니까 5년 지났습니다. 5년. 제가 5년 동안 빡빡 그렇게 하면 그냥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모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걸 다 모았다고 해도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 레벨의 여러분들은 그냥 한 건 딱 해갖고 50건이 아니에요. 5건이 아닙니다. 딱 한 건 딱 해서 그냥 살았더니 5년 4배가 된 겁니다. 이건 이물건이 4배지 어떤 거는 2배밖에 안 올랐고요. 어떤 건 10배도 올랐습니다. 나는 5천 갖고 있으면서 5천짜리를 사갔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나 그냥 먹고 산 거고 자산의 증식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은 적게는 1억, 많게는 5억까지 올랐다 이겁니다. 그 제가 사고 팔았던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머리를 때립니다. 이 50명 중에 나보다 돈을 못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광명에요. 무슨 빌라인데요. 그 당시에는 3,500이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빌라가 없어요. 지도를 보니까 이 빌라 자리가 푸르지오 자리로 내후년에 입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가 다 철거가 되어서 없어진 겁니다. 한 5배 정도 차익 먹고 나왔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저한테 산 사람이. 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초보 때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구나. 이런 쪽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사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아시죠? 분명히 부자가 되려면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의 9은 내가 부동산을 사면 어떤 투자를 하던 남기고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갖고 있으랍니다. 무조건 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장기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한번 사고 팔아 봐야 돼. 그래야 차근차근 확신이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아요. 그런 돈을 못 벌어볼 경험을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동료와 같은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게 제 과거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재테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 방향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